후보별로 어떤 뉴스가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선 뉴스입니다. 첫 번째 대선 뉴스는요. 타임지의 표지 모델이 된 문재인 후보 소식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첩상가라는 이름으로 아시아 타임지 버전의 표지 모델이 됐다는데요. 일단 문재인 후보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정권 교체 촉불 승리 누굽니까? 더 진보적인 세상도 좋지만 우선 정권 교체를 해야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하늘이 두 쪽 나도 투표, 땅이 두 쪽 나도 투표, 투표로 두대문 맞습니까? 타임지의 표지 모델이 됐는데 상당히 이례적인데 제목이 협상가. 타임지 한번 볼까요? 윤태곤 실장님. 예. 이거 깜짝 놀랐어요. 타임지 표지 모델. 뭐 제일 유력한 후보로 보는 거죠. 일단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협상가라는 뜻이 저 기사 내용을 제가 일부 봤는데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한국. 지금 이제 외국이 볼 때는 한국이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걸 그 점으로 보는 거죠. 거기다 뭐 사드 문제가 엮여 있는 이 상황에서 그래서 질문도 주로 뭐 안보 문제라든지 예. 북한에 대한 이제 인식에 대한 문제였는데 거기서 문 후보는 평소 입장 그대로 뭐 나는 트럼프하고 손발이 잘 맞출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을 압박하겠지만 필요하면은 뭐 대화를 할 것이다 이런 것이고 이 모델 자체가 된 게 마케팅 포인트가 되는 거죠. 마케팅 포인트다.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타임지 아시아판이 표지 모델이 되면서 그때 제목이 스트롱맨스 도러였어요. 예. 그때 이제 이거를 뭐 독재자의 딸인데 실력자의 딸로 번역해서 한나라당이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예. 이게 논란들이 좀 있었죠. 니고시에이서 협상가다라는 제목과 함께 있는데 이 타임지 표지 모델을 추진했던 외신 대변인인 이지수 대변인의 발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처음 외신을 맡아달라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걱정했었다. 그때 세계적 권위지인 타임의 표지를 장식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졌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캠프에서 다른 팀들이 문재인 1번가 혹은 문재인 펀트로 대박치고 실검 1위를 했을 때 옆에서 외신 대변인으로서 나도 뭐 해야 되는데 부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저도 뿌듯하다라는 건데 타임지의 표지 모델이다. 일단은 그럴듯해 보여요. 일단 이지수 대변인은 큰 건 했습니다. 큰 건 했군요. 굉장히 이제 진솔하게 자기의 마음에 있는 걸 이야기했는데 네. 캠프 내에 경쟁이 있습니다. 캠프 내에서도 A란 팀에서 뭐 하면 B팀도 야 너 뭐 하고 있어 이게 있는데 본인이 한 건 한 거죠. 어찌됐든 본인 주장대로 이제 본인이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사실 타임지가 요즘 뭐 전 세계 주간지 시장이 죽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전 세계 주간지 가운데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문이고요. 또 인물 모델이 들어간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번 아까 이야기 나왔지만은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측에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 났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뭐 여론조사에서 갭이 크지가 않았던 정말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타임에서 박근혜 후보를 표지 모델로 하니까는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또 우리 국민들이 외신에 굉장히 약합니다. 사실 외신이 별거 아니에요. 솔직히 국내 뉴스를 갖다가 되풀이한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참 놀라시겠지만 외신 기자들 한국에서 취재 능력 없습니다. 한국 기자들한테 물어봅니다. 물어봐가지고 그걸 갖다가 솔직히 베껴가지고 실은 거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본사에서는 한국 전문가로 하는 것이죠. 어찌됐든 저 지금 타임지지에 실리는 저것만으로도 문재인 캠프에서는 굉장히 지금 뭔가 도장을 찍어줬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뭐 미국의 전문가들 다 나한테 도장 찍어준 거 아니야? 이런 타임지가 인증한 뭐 그런 거. 그렇죠. 된 것이죠. 그래서 의미 있는 것인지. 그런데 이제 단 저건 현재 맥락에서는 북한 문제 때문입니다. 현재 문재인이 됐을 경우 과연 야당 성향의 후보가 됐을 때 북한의 우호적인 협상가라는 표현이 재밌죠. 북한의 우호적인 그런 후보가 됐을 때 미국의 대북 전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게 역대 징크스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보수 정권 대통령이 나오면 한국에서는 진보 정권 대통령이 됐었어요. 자, 옛날 오바마 때 이명박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틀렸어요. 이번에도 그 징크스대로라면은 지금 미국의 보수 정권이 공화당 정권을 잡는 이쪽에서는 진보 정권이 우리나라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려가 되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에 북한 문제는 가장 먼저 최우선
해결 순위가 있는 그런 과제인데 그때 이쪽에서 어떤 정보가 들었을까 관심이다 보니까 타임지도 마찬가지로 과연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과연 대북 공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의미에서 지금 실은 것이죠. 네. 타임지에 실리니까 일단은 좀 그럴듯해 보이는 효과도 그렇죠. 있어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고려를 했겠죠. 예를 들어서 타임이 5등 후보를 내세우겠습니까? 4등 후보를 내세우겠습니까? 나름대로는 가능성이 높고 그러나 이 후보가 됐을 경우에 쟁점이 많은 후보를 내세운 것이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CNN이 선정한 소머리 국밥집 이런 거 보면 좀 혹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보면서 한국 정치가 얼마나 다이나믹한가를 느끼겠습니다. 제가 연초에 파이낸셜 타임스에 올해 트렌드, 그 한국의 어떤 변화 상황에 대해서 했던 이제 외신 뉴스를 봤는데 올해 한국의 대통령은 반기문이 될 거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인터뷰를 하면서 파이낸셜 타임즈는 잘못 썼군요. 예, 그렇게 했는데 그 한국 상황이 정치 상황이 얼마나 다이나믹하냐는 걸 저 장면에서 보게 됐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관련해서 타임지 표지 모델은 분명히 호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축구 선수 이천수 선수가 민주당에서 펼쳤던 투표 캠페인에 참여하고 인증 사진을 공개했다가 지금 적폐 선수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는데 김병민 의원님, 네. 아니 이천수 선수가 어쩌다가 적폐 축구 선수가 됐습니까? 이천수 선수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이 투표 캠페인이라는 게 말 그대로 민주당에서 벌이고 있는 캠페인인데 2명을 선택해서 추천하는 겁니다. 이천수 선수가 윤태곤, 김진 2명을 선택하면 그 2명이 또 투표를 하라고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을 선택해서 투표를 하자고 벌이는 캠페인인데 투표하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기호 2번 홍준표가 떠오르니까 홍준표를 지지하는 거 아니야? 홍준표를 지지하면 적폐 축구 선수다라고 또 SNS에 막 글을 올리기 시작하니까 이천수 선수는 난데없이 더불어민주당 캠페인에 참여했는데 적폐 축구 선수가 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어서 SNS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도대체 이 캠페인을 짠 사람은 누구냐? 투표 캠페인이 좋긴 한데 기호 2번을 홍보하는 거냐라고 하는 얘기들까지 있는 심정이어서 아까 이지수 대변인 같은 경우는 대박을 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투표 캠페인을 짠 지금 담당자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아니 듭니다. 이천수 선수를 추천한 사람이 애초에 누구였어요, 윤 실장님? 송영길 선대본부장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름을 헷갈리게 만든 기획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설사 이제 이천수 선수가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들 뭐 그 사람의 걸 선택으로 존중하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난번 전인권 씨가 그러니까. 적폐 가수로 한번 곤욕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물론 전인권 씨 더하죠. 거기는 촛불 집회 나가가지고 노래 부른 분이고 정말로 존경받았고 5년 전에는 뭐 문재인 후보 저기 돼도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니까 경우는 더한데 설사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저렇게 공개적으로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이천수 선수가 상당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